아이에게 유튜브를 보여줄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거예요. 그냥 아무 영상은 불안하지만 슈퍼심플 같은 영어 동요나 한글 숫자 영상은 그래도 교육용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이가 영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숫자를 따라 말하면 이건 노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 아닐까? 교육용 영상은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용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은 딱 하나의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영상이 화면 밖으로 넘어오면 교구이고 화면 안에서만 끝나면 자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용 영상 3문장 테스트와 바로 줄여야 하는 신호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부모님이 좋은 영상을 고르려는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영상이나 자동 재생으로 틀어주는 것과 느린 동요나 한글 숫자처럼 아이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고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좋은 영상을 골랐다는 것과 아이가 실제로 배웠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수학과학회는 아이 미디어 사용을 볼 때 콘텐츠뿐 아니라 아이의 나이, 함께 보는 방식, 그리고 화면이 잠, 놀이, 대화 시간을 밀어내는지를 같이 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2세 미만 아이의 화면 노출은 권하지 않고 2세에서 4세도 하루 1시간 이내 적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영유아의 배움은 화면 속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눈앞의 사람과 주고받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따라하며 자랍니다. 영상은 선생님이라기보다 교구에 가깝습니다. 교구는 아이의 말과 손과 놀이로 이어질 때 배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고 난 뒤 화면 밖에서 따라 나오나요? 영어 동요를 봤다면 끝난 뒤에도 한 구절을 흥얼거리나요? 숫자나 한글 영상을 봤다면 블로그를 새거나 책에서 같은 글자를 찾아보려 하나요? 이렇게 화면 속 내용이 아이의 입, 손, 놀이로 넘어오면 배움에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가 짧게라도 연결해 주나요? 계속 옆에 앉아 완벽하게 같이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은 다리를 놓아줘야 합니다. 이 노래에 사과가 나왔네. 우리 집 사과도 찾아볼까? 숫자 3이 나왔지? 블록도 3개만 쌓아볼까? 이런 한 문장이 있어야 영상이 현실놀이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이 생활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나요? 밥 먹일 때, 잠들기 전, 울 때마다 영상이라면 교육용이어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영상은 학습 도구가 아니라 밥, 잠, 진정을 대신하는 장치가 됩니다. 2024년 자마 피디어트릭스의 100개 연구 분석도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10분이라도 아이 혼자 자동 재생을 보는 것과 부모가 옆에서 저게 뭐지? 우리 집에도 있나? 한마디 연결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반대로 TV가 계속 켜져 있거나 부모 휴대폰이 끼어들면 아이가 사람과 주고받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몇 분이 아니라 화면이 대화를 만들었는지 빼앗았는지입니다. 이제 줄여야 하는 신호입니다. 첫째, 끄면 매번 크게 무너집니다. 아쉬워서 잠깐 우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예고해도 전환이 안 되고 매번 크게 폭발한다면 영상이 감정 조절을 대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 재생이 기본이 됩니다. 영어 동요 하나로 시작했는데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간다면 부모가 고른 교육 시간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고른 자극 시간입니다. 셋째, 밥상과 잠자리를 차지합니다. 밥상은 씹고 기다리고 대화하는 자리이고 잠자리는 몸이 조용히 꺼지는 자리입니다. 이 두 자리를 화면이 차지하면 생활 기술이 밀립니다. 넷째, 발달 걱정과 겹칩니다. 말이 늦는 것 같다. 눈 맞춤이 줄었다. 잠이 무너졌다. 놀이에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 이런 걱정이 있는데 화면도 많다면 교육용이니까 괜찮아 로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2019년 자마 피디어트릭스 연구에서는 24개월과 36개월 시기에 높은 화면 시간이 이후 발달 선별 검사 점수와 불리한 방향으로 연결됐습니다. 한 번 봤다고 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화면이 말하고 움직이고 사람과 주고받을 시간을 반복해서 밀어내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면 조절과 함께 소아청소년과나 발달 전문가 상담도 권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유튜브를 켤 때는 영상 하나만 고르고 자동 재생은 꺼두세요. 둘째, 밥상과 잠자리에서는 교육용도 빼세요. 전부 끊기보다 이 두 자리부터 빼세요. 셋째, 영상 뒤에 현실놀이 5분을 붙이세요. 영어 동요를 봤다면 집 앞물건 하나를 영어로 말해보고 숫자 영상은 블록 3개, 한글 영상은 책 속 글자 하나로 연결해보세요. 이 5분이 핵심입니다. 영상이 아이의 말과 손으로 넘어오는 순간 교육용이라는 이름이 실제 배움에 가까워집니다. 정리하면 교육용 영상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화면 밖에서 따라 나오고 부모가 짧게 연결해주고 밥, 잠, 진정, 놀이를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 조건이 무너지면 슈퍼심플이든 한글 영상이든 유튜브 키즈든 교육용이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보여줬다고 늦은 건 아닙니다. 오늘 자동 재생 하나 끄고 잠자리 화면 하나 빼고
영상 뒤에 현실놀이 5분만 붙여도 방향은 바뀝니다. 영상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부모가 옆에서 연결해줄 때, 그때 비로소 교구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엄빠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실전적인 육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